3장의 6번 이율 결정 브랜치룰. 이 장에서는 상품의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해 브랜치룰 템플릿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율 결정 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입일에 따라서 이율을 결정하게끔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상품별로 이율을 다르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빌더를 띄워서 저희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빌더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서 테이블 룰을 이용하여 이율 결정 룰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룰을 복사, 붙여넣기 기능으로 상품별로 이율 결정 룰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이율 결정 룰을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밑에서 중간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룰 복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룰 복사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 룰 리스트 영역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룰 붙여넣기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여넣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룰 복사 붙여넣기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원본에 대한 룰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질 룰이 어떠한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룰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룰 이름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복사되는 이 대상도 이름이 같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희 앞에다가 상품 코드를 붙여서 프로드1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프로드1 언더바 이율 결정. 결국 프로드1이라는 상품의 이율 결정 룰을 만들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작업되셨으면 우측 하단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가 성공하였습니다. 나오죠? 네, 확인하시고요. 여기 리스트 가서 보시게 되면은 프로드1 언더바 이율 결정이라는 룰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 룰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날짜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룰 내용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룰 내용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전 테이블 룰에서 작성했던 내용 그대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복사를 하게 되면은 룰 정보 영역뿐만 아니라 룰 내용까지 전체 룰에 대한 것이 복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프로드2와 프로드3이라는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프로드1 언더바 이율 결정이란 룰을 선택하시고 역시 우클릭하신 다음에 룰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룰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드2에 해당되는 이율 결정룰을 만들겠다. 그쵸? 이름 변경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대로 또 다시 붙여넣기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프로드3 언더바 이율 결정 이름 바꿔주시고요. 역시 우측 하단에 확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율 결정이라는 테이블 룰에서 만들었던 이 룰을 이용해서 프로드 1, 프로드 2, 프로드 3에 해당되는 이율 결정 룰들을 만들었어요. 이 룰들을 모두 열어서 저희 이율들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프로드1 같은 경우는 2013년 이전이면 0.11, 2016년 이후면 0.08 그대로 이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드2 같은 경우는 프로드1과 다르게 구성하기 위해서 프로드2에서는 이율을 조금 바꿀게요. 여기서는 0.12, 0.1, 0.08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0.06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율 변경되셨으면 저장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프로드 3 언더바 이율 결정도에 와서 여기도 이율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2013년 이전이면 0.1, 그 다음에 0.07, 그 다음에 0.05, 네, 그 다음에 0.03이다 라고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네, 변경이 완료되셨으면 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율결정 룰을 이용해서 프로드 1, 프로드 2, 프로드 3에 해당되는 상품의 이율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유사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룰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룰을 작성할 수 있겠구나. 이 기능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브랜치를 실습을 위해서 룰 정보 변경이란 걸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드 1 언더바 이유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시면 위에서 세 번째 룰 정보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많이 보셨던 화면이죠. 룰 정보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얘는 혹시라도 정보에 해당되는 어떤 일부가 수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변경 메뉴에 오셔서 변경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여기서는 룰 템플릿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클릭해보면 변경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은 한번 지정하고 나면 얘는 변경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추가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으시겠죠. 저희는 여기 좌측 밑에 보시면 부가정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가정보에 브랜치 노드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 노드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확인 클릭하도록 할게요. 네, 하시게 되면 여기 룰 리스트에 프로드 2와 프로드 1 비교했을 때 여기 위에 뭔가 동그랗게 보여지시는 거 보여지시나요? 아이콘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면 얘는 브랜치 노드라는 게 선택되어 있는 룰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프로드 2 언더바 2 결정 룰도 룰 정보 변경 메뉴에 가서 부가 정보에 브랜치 노드 선택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여기도 그쵸, 못 보던 게 보여지시죠? 같은 방식으로 프로드 3 언더바 이율 결정 룰도 룰 정보 변경 메뉴에 가서 부가 정보에 브랜치 노드 선택하시고 그대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 브랜치 룰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브랜치 노드로 정의되어 있는 룰을 이용해서 브랜치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기 폴더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룰 추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의 이름은 이율 결정 언더바 브랜치라고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BR이다 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BR. 그 다음에 템플릿 변경하셔야 되겠죠. 위에서 세 번째 브랜치 룰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의 결과도 한 건, 이율 한 건만 나올 거여서 단위 값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룰의 결과도 이율이 되게 되겠죠. 이율 숫자형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 다 되셨다면 우측 하단에 확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브랜치 룰이 열렸죠.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는 저희가 조건과 내용으로 결과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지금부터 이 배우시는 룰들은 템플릿들은 사실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테이블 룰, 디시전 테이블 룰, 플로우 룰들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템플릿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브랜치룰 같은 경우는 뭔가 분기를 자동 처리를 위해서 쓰는 템플릿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 작성해 보시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치를 보시게 되면 분기 조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저와 똑같이 넣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저희가 아까 상품 코드라는 항목 등록했었죠. 상품 코드 항목 언더바 이율 결정이다 라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네,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룰이 벌써 작성이 끝났습니다. 빠르죠? 여기 저장했더니 이 브랜치 노드 리스트라고 해서 3개의 룰들이 자동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룰들은 분기 조건에 의해서 걸러진 룰들이다 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분기 조건을 보시게 되면 앞에는 상품 코드라는 항목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언더바 이율 결정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랜치 노드 리스트는 브랜치 노드로 정의되어 있는 속성이 가진 룰들 중에서 앞에는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뒤에 언더바 이율 결정으로 끝나는 룰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네, 테스트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항목이 2가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지금 브랜치룰 내용 안에서는 상품 코드라는 항목을 사용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저희 프로드 1, 프로드 2, 프로드 3 이 룰들 내용에는 가입일이라는 항목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브랜치 룰에서 호출 가능한 룰들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항목을 같이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가입일을 2016년 2월 5일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2016년 2월 5일. 그 다음에 상품 코드는 프로드 2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프로드 2. 상품 코드는 프로드 2, 가입일은 2016년 2월 5일. 입력되셨으면 한번 테스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테스트 눌렀더니 이율이 0.06이다 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추적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클릭. 그러면 실행 경로가 보여지고 있죠. 실행 경로를 통해서 봤더니 기존에는 저희가 항상 네모 하나만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2개가 보이죠. 얘는 테스트를 하면서 실행된 룰들이 모두 같이 이 실행 경로상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브랜치 룰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선택하시고 룰 열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변화되는 게 없죠. 그래서 브랜치 룰 같은 경우는 실행 경로상에서 뭔가 나타내 주는 건 없지만 이 브랜치 룰을 통해서 어떤 룰이 호출되었는지 그 룰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봤더니 지금 프로드 2 언더바 이율 결정이라는 룰이 호출되어졌죠. 이 룰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룰 열기 해보도록 할게요. 룰 열기 해봤더니 앞에서 전달된 가입일에 따라서 조건을 판단하고 만족되는 조건의 위치의 결과 0.06이 결과로 리턴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브랜치 룰에서 어떻게 프로드 2 언더바 이율 결정이라는 룰을 호출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 답은 이 분기 조건에 있습니다. 네, 분기 조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앞에 상품 코드라고 항목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 브랜치 룰은 실행 시에 실제 이 상품 코드에 전달된 값을 이 분기 조건 위치에 값을 대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프로드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값이 대입됨으로써
실행하고자 하는 룰 이름이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봤더니 프로듀이 언더바 이율 결정이라는 룰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룰을 실행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다른 코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입일을 2015년 4월 30일 입력하시고 상품 코드는 프로드 3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상품 코드 프로드 3 넣어주시고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해봤더니 이번에는 이율이 0.05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추적 눌러보도록 할게요. 추적 클릭. 하시게 되면 뒤에 또 실행 경로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전달받은 상품 코드 프로드 3에 여기 분기 조건의 값으로 반영이 됐을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드 3 언더바 이율 결정이라는 룰 이름이 완성됐겠죠.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룰이 호출됐고 그 룰은 전달받은 가입일을 가지고 그쵸? 가입일을 가지고 이율이 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치 룰 실습을 위해서 테이블 룰로 작성했던 이율 결정 룰을 복사 붙여넣기에서 프로드 1, 프로드 2, 프로드 3에 해당되는 이율 결정 룰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 룰에서 호출 가능하게끔 룰 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서 브랜치 노드라는 속성을 각각 체크를 해줬었습니다. 이후 프로드 1, 프로드 2, 프로드 3에 해당되는 이율 룰들을 모두 열어서 이율 정보를 수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룰을 추가해서 브랜치 룰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기타 다른 정보들은 동일하게 했었고요. 내용에 와서 저희가 여기서 작성했던 거는 분기 조건밖에 없었어요. 그 분기 조건을 작성할 때에 상품 코드라는 항목을 정의하고 뒤에 언더바 이율 결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분기 조건을 정의하고 저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저희 테스트를 통해서 이 분기 조건을 위해서 호출하고자 하는 룰들을 자동적으로 분기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여기 분기 조건에 입력되어 있는 항목이 실제 실행 시에 항목으로 들어온 값으로 대입이 되면서 실행하고자 하는 룰의 이름이 완성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여기 아래에서 보신 것처럼 앞에서 상품 코드가 프로드 1이다 라고 해서 전달이 됐으면 이 프로드 1이라는 이 값이 실제 분기 조건의 항목 자리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프로드 1 언더바 이율 결정 해당되는 룰이 실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치 룰의 동작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 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실행되는 룰은 아니고요. 브랜치 룰은 분기 조건에 의해서 브랜치 노드들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되는 룰들은 브랜치 노드 룰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브랜치 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템플릿을 의미하지만 브랜치 노드 룰이라고 했을 때 이 브랜치 노드는 템플릿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룰 정보 변경을 통해서 부가 정보에 브랜치 노드라는 속성을 체크했었죠. 이 브랜치 노드로 체크되어 있는 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체크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룰들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서 이 브랜치 룰과 브랜치 노드 룰의 리턴 리스트가 동일해야 돼요. 저희가 그 각각의 룰에 대해서 결과를 정의하기 위해서 리턴 항목 이름이라던가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정의했었죠. 그 리턴 항목 리스트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치 룰에서 브랜치 노드를 호출할 때 이 붕괴 조건에 의해 호출되어질 수 있게끔 네이밍 규칙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있는 상품 코드라는 항목의 값을 받을 거고 뒤에는 언더바 이율 결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붕괴 조건에 의해서 호출되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룰들도 앞에는 상품 코드로 정의가 돼야 되고 뒤에는 언더바 이율 결정이라는 이름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붕괴 조건에서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항목은 반드시 꼭 하나만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항목을 같이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는 여러 개는 사용하지만 2개 정도까지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목과 항목 사이에는 구분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백 또는 언더바 같은 구분자를 써서 네이밍 규칙을 조금 차별화 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상품 코드는 프로드 1이라고 전달이 됐대요. 그렇게 되면 프로드 1이라는 값이 해당 항목 자리에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가 됨으로써 이때는 프로드 1 언더바 이유 결정이라는 룰이 실행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상품 코드가 프로드 3이 전달이 되게 되면 역시 상품 코드라는 항목의 위치에 프로드 3이 대체가 되고 이로 인해서 프로드 3 언더바 이율 결정이라는 룰이 실행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밑에는 지금 상품 코드 성별이라는 항목의 값을 가지고 분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품 코드는 프로드 2라고 전달이 되고 성별은 여성이다라고 전달이 됐을 때 이때는 각각 값이 각 항목의 자리에 대체가 됨으로써 이때는 프로드 2 한 칸 띄고 F 언더바 이유 결정이라는 룰이 실행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하실 점은 브랜치 노드라는 거는 템플릿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 속성이 있는 브랜치 노드라는 속성에 체크되어 있는 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 노드룰 같은 경우는 어떤 템플릿이 오더라도 허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해서 브랜치를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브랜치로 이렇게 상품 코드라는 걸 받아서 분기 처리하는 거를 해봤지만 사실 다른 템플릿으로도 동일 과제를 구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템플릿을 이용했을 때와 이 브랜치 룰을 이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룰들이 있어요. 이 룰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상품 코드별로 룰들을 분리해서 작성하긴 했지만 실제는 하나의 룰에다가 상품 코드라는 조건, 그 다음에 가입일이라는 조건을 표시해서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 안에 쭉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지금은 제가 예시로 프로드 1, 2, 3, 4, 5, 6까지 6개의 상품만 내렸지만 실제 이제 각 사에서 사용되는 상품들은 뭐 많게는 뭐 하나, 두 개, 적게는 하나, 둘, 적게는 하나, 두 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게는 1000개, 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1000개, 만 개를 이렇게 테이블 룰로 작성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특정 상품 코드에 해당되는 어떤 가입일이 변경이 되게 되면 그 상품 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제 테이블로 작성이 됐을 때에는 테이블 룰들은 뭐예요? 조건을 판단할 때 항상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조건을 판단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상품이 1000개라고 가정했을 때, 그쵸? 만약에
999번째 상품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얘는 불필요한 조건을 998번까지 수행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능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겠죠. 이러한 같은 방법은 정말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앞에서 브랜치를 시색할 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품 코드별로 룰을 분리해서 작성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코드별로 룰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상품 코드별로 룰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다른 룰에서 상품 코드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룰들을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잠깐 처음 보는 게 나왔죠. 저희가 항목 같은 경우는 대괄호를 가지고 표현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저희가 룰에서 또 다른 룰을 호출할 수 있어요. 그 호출식을 정의하고자 할 때는 제가 중괄호에서 물결괄호 같이 보이는 이 중괄호를 가지고 룰 호출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드1 언더바 이유 결정이라는 룰을 호출하겠다. 프로드 2 언더바 이유 결정룰을 호출하겠다. 프로드 3 언더바 이유 결정룰을 호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새로운 문법이 나와서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테이블 룰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룰에서도 상품 코드와 가입일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지고 있는데요. 상품 코드에다가는 프로드 2라고 넣어보고요. 가입일에다가는 2015년 8월 20일이다 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테스트 했더니 그 결과로 0.08이다 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결과를 추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율 결정 언더바 상품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룰 열어봤더니 처음에 상품 코드가 프로드 1이냐 해당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죠. 더 다음 행에 있는 조건으로 와서 이번에는 상품 코드가 프로드 2이냐 라고 확인하고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프로드 2라고 전달을 했죠. 그래서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했고 그 위치에 있는 이유를 리턴하려고 봤더니 여기에서는 단순히 값이 아니라 룰 호출식을 이용해서 하위 룰을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드 2 언더바 이유 결정률을 호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실행 경로에 보면 그쵸? 프로드 2 언더바 이유 결정률이 호출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룰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룰을 열어보면 해당 룰에서는 앞에서 전달받은 가입일을 가지고 해당되는 조건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있는 결과 0.08이 결과로 리턴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상품 코드라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해당되는 상품들을 분기 처리할 수 있게끔 테이블 룰로도 작성이 가능해요. 그럼 브랜치 룰로 작성했을 때와 테이블 룰로 작성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프로드 1, 프로드 2, 프로드 3 상품 3개를 가지고 이 결정을 봤는데요. 상품을 운영하다 보면은 상품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신상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새로운 상품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프로드 3 언더바 이유 결정률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신상품 프로드 4라는 상품이 출시됐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프로드 4 언더바 이유 결정. 그래서 프로드 4에 해당되는 이율도 만들어졌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 테이블로 작성했었던 요 룰 있죠. 이 룰에서 테스트에서 상품 코드를 지금 신상품을 만들어졌으니 프로드 4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가입일은 2015년 8월 20 넣도록 할게요. 8월 20 넣고 테스트 했더니 뭐예요? 룰의 결과가 없습니다. 에러가 발생됐습니다. 얘를 추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이율결정 언더바 상품별에는 상품 코드가 프로드 4이냐라는 조건이 빠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작성이 됐을 때에는 만약 지금 가정했던 것처럼 신상품 프로드 4라는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프로드 4 언더바 이율 결정률을 호출할 수 있게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 상품 코드가 프로드 4가 만들어졌으니 그쵸? 이번에는 프로드 4 언더바 이율 결정률을 호출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추가가 되어야 해당률이 제대로 수행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품 코드는 프로드 4로 가입일을 2015년 8월 21일로 입력해서 테스트했더니 이율이 0.05가 나왔고요. 추적 통해서 실행 경로 추적해보게 되면 그쵸? 이율 결정 언더바 상품별이라는 룰에서 프로드 4 언더바 이율 결정률이 호출되어졌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로 작성을 해봤더니 어때요? 신상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것에 해당되는 조건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항상 매번 수정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번에는 브랜치 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랜치 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테스트하고 역시 여기서도 상품 코드는 프로드 4 그 다음에 가입일을 2015년 8월 20일로 넣도록 할게요. 넣고 테스트 해봤더니 이율이 0.05다라고 나왔습니다.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추적. 보게 되면 이 브랜치 룰에서 브랜치 룰은 나타나지 않더랬죠. 하지만 브랜치 룰에서 프로드 4 언더바 이율 결정률이 호출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브랜치 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하지 않았지만 얘는 분기 조건에 의해서 자동 분기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상품 코드라고 정의됐던 이 항목의 위치에 전달받은 그 항목의 값이 대체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목의가 프로드 4로 대체가 됐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프로드 4 언더바 이율 결정이라는 룰을 호출하겠구나 라고 만들어진 거죠. 해당 룰이 그대로 실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 코드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 조건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브랜치 룰 같은 경우는 상품 코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테이블 룰과 같이 매번 그때마다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달된 값을 가지고 해당 룰이 호출될 수 있게끔 자동 분기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브랜치 룰 같은 경우는 한번 정의하고 나면은 기존 룰을 수정 없이 추가되는 룰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완료하고 적용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테이블 룰과 브랜치 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랜치 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